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몇 아이 좀 데리고 왔는데요. 언박싱 하면서 키우기, 분갈이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해볼게요. 요거 벌레잡이 제비꽃인데요.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이 좀 있는 게 있고 해서 조금 좀 특이한 것도 없고 해서 한 1년은 벌레잡이 제비꽃을 안 들여왔는데 요즘 이제 벌레잡이 제비꽃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벌레잡이 제비꽃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모라넨시스예요. 5,000원짜리인데 요즘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분지를 하고 있어요. 분지가 다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이 여러 개로 생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게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얼굴이 이렇게 분지를 하죠. 이렇게. 하나가 막 이렇게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막 분지가 거의 다 끝나는데 분지가 될 때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떨어진 거를 요렇게 놔두면은 또 저기가 입꼬지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입꼬지가. 여기 많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여기.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묻으면 안 돼요. 그냥 올려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렇게 살짝 꽂아 놓듯이 그냥 요렇게 꽂아 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게.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지. 꽂으면은요, 얘가 물러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입꼬지는 하는 거예요. 오래 있어야 돼요. 한두 달 있어야지 이게 탄생을 해요. 요런 데에서 탄생하는 게. 이거 작년 겨울쯤에 하나 꽂아 놓은 거예요. 이거 많이 탄생을 하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야생토, 이거는 수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태에 조금 더 잘 자라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느낌이. 예, 자, 요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고요. 기간 못해 하나 사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얼굴이 지금 하나가 5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분지를 할 때는 꽃이 잘 안 피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열심히 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꽃이 한 2달, 3달 피었어요. 피고 나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분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키우는 거는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다 한참 피었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휴식을 취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야, 하나 바깥으로 왔는데 얼마나 많이 분지를 했나 보세요. 이렇게. 겨울에는 형편없었죠. 이게 작았었죠. 이렇게 많이 분지를 했어요. 에셀리아나 아주 이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작아져요. 그런데다가 이 잎이 자동으로 떨어져 갖고 요렇게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면 되고요. 이것도 보세요. 이건 사이클로섹타라고 하는데 하나 갖고 왔는데 많이 분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요거는 꽃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리고 요거 렉타폴리아 하나인데 요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요렇게 작년에는 모라넨시스가요 얼마나 많이 그 분지를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 있죠.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로 해서 제가 분양도 많이 드렸는데요. 재작년 가을인 것 같아요. 벌써 다육이 분양할 때 한 10개 정도 이렇게 분양이 나갔었는데요. 자, 요런 상태에서요. 이거 배수층을 많이 깔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넓적한 화분이 좋아요. 이 길이감이 없는 화분. 그래서 요건 길이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밑에 그래서 란석을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자, 100% 야생토예요.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배수가 잘 되게. 여기에 온 수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수태를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으세요. 자, 저는 아까 보신 거는 수태 반,
요거 반이었었어요. 밑에 아래는 난석 까는 층은 똑같았고요. 근데 수태가 더 잘 자라고 있죠. 그런데 수태가 물을 자주 주시는 분한테는 가습이 올 수가 있어요. 가습이. 그래서 야생토로 키우시는 분은 가습이 없어요. 그래서 짱짱하게 자라요. 근데 이제 수태에 키우시는 분들이 더 편하고 용이하다고 하시는데 물을 주실 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심으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 포트만 이렇게 온 거 있죠. 한 포트만 얹어도 충분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얹었어요. 자, 요게 찢어지고 막 이러니까 조금 눌러도 돼요. 이런 상태에서 수태가 이렇게 해서 봉긋하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벌레잡이 제비꽃들을 평평하게 키우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여름 같은 때 있죠. 장마 기간에 그냥 무너지면 폭삭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봉긋해서 하게 키우니까 통풍이 잘 돼서 그런지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산처럼 싸세요. 수태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 뽑아놨어요. 이렇게 이 뽑아놓은 거를 밑에를 하엽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자, 밑에 하엽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떼버리시고요. 벌써 요렇게 하나 생겨 있죠. 여기에 요렇게. 자, 요렇게 생겨 있는 거를 잘 띄세요. 부서지지 않게. 요렇게. 그래가지고서 요렇게 갖다가 얹어 놓으면 돼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저기 안 해도 자기네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 뿌리가 요렇게 있죠. 요거를 묻어주듯이 요렇게 해갖고, 자, 요렇게 해서 주위를 꼭 눌러야 돼요. 이게 수태가 붕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갖고 요 뿌리 나와 있죠. 요런 거는 막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이거를 위에다가만 요렇게 올려만 놔도 얘가요 잘 살아요. 그래도 요렇게 좀 꽂아 주세요. 이게 아니면은 굴러다녀요. 그 뿌리 그 몇 개라도 나온 거를 뿌리가 없어도요 요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되거든요. 자, 요것도 하나 떨어졌어요. 뿌리 없죠. 뿌리 없는 것을 그냥 요렇게 해서 올려 놓으시면 돼요. 에셀리아나든지 뭐 품종이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는 요렇게 동글동글 해갖고 분질을 많이 한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아주 그 영상에서 그 보여드렸죠. 아주 제가 요거 선물로 분갈이 영상 올려드린다고 선물로 3개 아주 그냥 찌질이 못난이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이게 뜯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공처럼 동글동글 생겨갖고 이 굴러다니던 거였어요. 자, 여기 와서 한번 봅시다요. 요렇게 해서 잘 뜯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똑소리 나면서 이렇게 뜯겼죠. 요거를 그냥 갖다가 잘 올려 놓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이제 개체가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꽃색이요 굉장히 진한 거예요. 좀 연한 게 있는데 이 모라넨시스가 진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분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많이 분질을 해요. 이 모라넨시스가요. 그래서 키울 때 아주 막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막 이거 막 에셀리아나 막 몇 판으로 막 이래 분지해가지고 큰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얹어만 놓으시면 돼요. 자, 야생 또 수태가 없으신 분들은 없겠죠. 이 수태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밑에 수태를 안 하고 야생토에다가 둬도 그대로 얹으시면 돼요. 근데 야생토에다 하면 정말 짱짱하게 자라요. 아까도 보셨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게 잘 얹으세요. 하시다 보면 이파리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물은요, 이게 겉흙이 이게 수태가 바짝 마르면 주세요. 이게 마르면 하얘져요. 수태는 지금 촉촉한 상태여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며칠마다 주나요는 안 맞아요. 환경이 다 틀려요. 배수 잘 되는 댁에서는 빨리 말라요. 하얗게 다 마르면 듬뿍듬뿍 주시면 돼요. 상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저기로 줍니다. 저기로 호수로 이렇게 해서 줘요. 그리고 햇볕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햇볕이 한낮에 직광 들어오는데 안 좋아해요. 방근을 아침 햇살이나 이렇게 살짝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그늘, 그 다음에 저녁 햇살, 동양 서양 이런 데서도 잘 자라고 밝은 빛만 들어와도 잘 자라요. 저는 지금 1시간 한 반 들어오는데 아래층에 이렇게 해서 자라는데요. 이제 그 정도 빛은 햇볕은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워보세요. 영양제 올려주나요? 이러는데 제가 사실 영양제를 올려주니까요. 얘가 너무 자라요. 얘는 영양제가 별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마늘액비, 뭐 커피, 차라리 알갱이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양파 까면 양파 껍질 물, 아니면 미로 몰약 이런 것만 살짝 줘도요. 단단하게 잘 자라고 꽃 잘 피어요. 이거 미로 몰약이잖아요. 열흘에 한 번 이렇게 물 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줘도 충분해요. 별도의 영양제가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 물이 생길 때 한 번씩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그 영양소로도 또 충분하게 잘 살아가요. 영양제를 많이 주니까 웃자라고요. 막 이게 해서 꽃도 안 피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영양제를 자, 여기 한번 기간 못해 자라고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영양제를 한 5알갱이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1알, 2알, 3알, 4알, 5, 6알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꽤 크잖아요. 이거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소량으로 정말 올려놓으셔야 돼요. 소량으로. 그래도 꽃은 이렇게 활발하게 잘 핍니다. 줄무릇입니다. 자, 줄무릇을 키우실 때 이게 그 꽃을 보시려면은요, 봄에 영양제를 얹으면 안 돼요. 영양제를 얹게 되면 잎만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요. 꽃대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분갈이를 해도 꽃대가 안 올라와요. 이거는 이 꽃이 먼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거는 위에 영양제를 많이 얹어서 그래요. 이 영양제를 위에다가 막 이렇게 얹었더라고요. 이 유박을요,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되면 잎이 쭉 밀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필 때 지금 피어요. 이게 꽃이잖아요. 이렇게 핑크빛 꽃이 아주 예뻐요. 지금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꽃몽우리가 안 와요. 건드리면은. 그래서 구매하는 해에는요, 이거를 그래서 주로 상품이 가을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을에 가을 단풍이 예뻐요. 가을에 이제 이걸 분갈이를 해 놓으면 겨울잠을 자고 지금 봄쯤 올라올 때 꽃이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 꽃이 올라올 때 햇볕이 필요해요. 햇볕이 적으면 또 꽃이 많이 안 올라와요.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꽃이 한두 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구매하는 시기에는 꽃을 활발하게 못 보고 내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거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이렇게 분갈이도 가능한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요 꽃은 볼 수가 있거든요. 꽃이 많이 이렇게 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예요. 요거는 한번 이제 분갈이를 해볼 텐데요. 저거는 납작한 접시가 좋아요. 이 줄무릇은. 이게 겨울에도 월동이 노지에서는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요거를 2번 정도 키웠는데요. 화분에서 월동이 되나 안 되나 씨름하다가요. 되기는 되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다 보내고 없어요. 화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바깥에는 얼어가지고요. 바깥에 건 다 죽어버리고 안에 있죠. 안에 것만 살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중부에서는 노지 월동은 가능하나 화분 월동은 잘 안 된다. 무가온에라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흙은요, 배수 잘 되게 심으셔야 돼요. 따글따글하게 키우는 게 이게 잘 키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 밭흙 1, 처음토 1, 그 다음에 토동이 다육이 흙 1, 계피가루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밭흙이 없으시고 구매한 흙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50, 요거 30, 구매하는 20 이렇게 해서 비벼보세요. 구매한 흙이 20은 조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5로 하면은 야생토 비율을
5 정도 올리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이 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흙에서는 얘가 여름이 되면 다 무름이 와요. 그래서 이거 흙을 다 털어야 돼요. 자, 터실 때 위에 있죠, 위에를 요렇게 쥐고 요렇게 터세요. 잘 안 보였나요? 자, 요렇게 다 털어야 돼요. 요래 갖고 한번 씻었으면 좋겠어요. 반 정도 요렇게 갈라 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털고 요렇게 해갖고 심어주는 게 좋은데요. 아주 꼬물꼬물하게 아주 그냥 쩔었다 그러죠. 이거를 쩔어 놓으면은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그리고 가을 단풍이 굉장히 또 멋진 아이거든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흙을요, 요런 거 심을 때는 조금씩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털어 가지고요, 다 털어요. 이거를요, 이 상토에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눕혀서 이렇게 나중에 세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한 다음에 또 흙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또 이렇게 한 줄을 하고 난 다음에요, 흙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구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흙을 다 털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자, 흙 한번 더 얹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꽂아 주시면 돼요. 나머지 남은 거를. 자, 이렇게 해갖고 꽂으세요. 흙을 다 채웠으니까 이렇게 해갖고요. 두 포트인데요, 양이 엄청 푸짐해요. 이거 그 농장에서 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양이 이게 그 한 포트가 한 3포트 정도 되는 이런 양이시래요. 그래서 간 김에 멀리까지 가셔서 요거를 입고를 하셨기 때문에 간 김에 분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수량이 한 60개 정도, 3판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 올 봄에는 이 상품이 그게 소진이 되면 아마 가을에 또 이렇게 입고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눕혔었잖아요.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면서 사이사이에 흙을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데요. 구근이 조금 돌출돼야 얘는 예뻐요. 그래, 심으실 때 심어 놓고서 잘못하면 이게 구근이 보일 수도 있어요. 뿌리가 완전하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만이 얘가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 구근을 다 묻는다 이런 생각으로 심지 말고요. 요걸 조금 좀 돌출이 돼도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근이 나중에도 이렇게 해서 쩔어서 구근이 따글따글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키우는 게 얘가 멋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이렇게 아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갖고 흙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우면서요. 자, 여기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밀면서 이렇게 민 상태에서요,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꼭 조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심으시면 이제 다 됐거든요. 자, 복토는 마사로 조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약간 좀 지내다가요,
얘가 활착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사로 복토를 좀 하셔도 돼요. 뽑히지 않기만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심었어요. 자, 물 주실 때 처음에는요 물을 듬뿍 줘요, 얘를. 그런데 이제 구근이잖아요. 요것도 물을 마디게 아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근이 바짝, 구근이 가습이 되지 않게 흙이 중간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간엽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구근이에요. 그래서 화분에 흙이 겉흙이 바짝 마르고 요만큼 말라 들어갔다 싶을 때 듬뿍 주시면 되는데요. 상면으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름 장맛비는 안 맞히는 게 좋아요. 물을 듬뿍 준 다음에요. 자, 이거를 미름 몰약을 이렇게 듬뿍 한번 주세요.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주시고, 한 나중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미름 몰약을 뿌려가면서 키우시면은 예쁘게 아마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줄무러 붕그릇이 끝났고요. 이게 5,000원씩이잖아요. 이게 한 포트에 10,000원이잖아요. 보통 이게 분촉해서 나오면은 한 대여섯 포트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디기탈리스인데요. 요즘 막 꽃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어머야, 무거워가지고 이게 좀 보세요. 예,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밑에 거를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은 제가 디기탈리스가 분홍빛 나는 거 하고 무슨 색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잊어버렸어요. 안 적어 갖고 와가지고 요번 주 영상을 좀 참고를, 목요일날 올라온 거 있죠, 그거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패니까 어때요? 안에는 겉도란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안에는 흙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로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노지에 심으시면 돼요. 심으실 때 많이 안 털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매한 흙이 조금 섞이긴 했어요. 바깥 뿌리 제거하시고 요렇게 해서 그래도 좀 털어 가지고 요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털어서 심으세요. 월동이 잘 된다고 나오는데요, 중부에서는 잘 안 됩니다. 핑크빛 색하고요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노란색이 살몬색 비슷한, 아이보리 비슷한 색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요거는 조금 좀 덜 돌았어요, 아까 거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요것도 조금 더 흙은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는데요, 구매한 흙을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배합을 해서 잘 돼 있어요. 완전 밭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툴툴 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어줍니다. 자, 이거 디기탈리스고요. 리아트리스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리아트리스 색감이 보랏빛 있죠, 보라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것도 흙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또 이게 구매한 흙을 섞어서 마사토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일반 막 상토 있죠, 이렇게 쩔은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리아트리스도 요즘 잘 살아요. 어머야, 묵은 주네요. 보니까요, 여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털었잖아요. 이렇게 다 털어서 노지에 심으시면 되는데요, 리아트리스가 키가 많이 커요. 키가 많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쪽에다 배치하셔야 돼요. 허리춤까지 와요. 허리춤까지. 요렇게 작은 아이가. 이 뿌리가요, 어머야, 묵은주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요. 그냥 이 햇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씩이에요. 제가 리아트리스가 있어요, 노지에. 그런데 한 2-3개 요렇게 있어요. 이것도 무리지어서 심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뿌리가 굉장히 구근이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잘 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어 보시고요. 원평 소국을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원평 소국을 제가 안 키웠어요.
그런데 원평 소국들을 구매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원평 소국을 다 털고 심어야 될까요?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 밭에도 막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그래서 안 갖고 왔는데 또 여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원평 소국 한번 볼게요. 원평 소국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정말 착하죠. 자, 이 원평 소국이 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와요. 요것도 이렇게 그 노지에다 심으면 예쁜데요. 심으실 때 돌축이나 사이 경계석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심으면 정말 잘 번식해요. 이게 엄청나게 잘 번식하고 꽃도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길게 보여주는 이런 꽃이에요. 흙이 너무 좋아요. 근데 구매한 흙하고 살짝 바득하고 좀 섞였어요. 그래도 흙은 뭐 최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야생화가 나오는데 이 정도 흙이면은 최상이라고 봐야 돼요. 요렇게 해서 그냥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요. 얘는 자갈밭 막 이런데 배수 잘 되는 데 있죠. 아주 마디게 자라려면 그런 데다 척박한 땅에다가 심어주면은 잘 자라는 이런 아이예요. 이게 거름기가 많이 들어가면 얘는요 키가 많이 자라요. 그래서 아담하게 짱짱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뭐 배수 잘 되게 마사 많이 넣어서 이렇게 키우고 별도의 영양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바깥에 있죠. 이거 도른 거는 이렇게 해서 제거해주고 그냥 심으세요. 뭐 흙이 너무 좋아서 이건 별도로 뭐 설명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안에 뿌리예요.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3,000원이고요. 10,000원에 4개예요. 화분에 심는 분들도 배수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짱짱하게 한번 심어 보시고요. 마우스이어 비비치 중에서 스커트라고 한답니다. 16,000원인데요. 얼마나 저렴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비하면 약간 꼬구리예요. 이렇게 제가 마우스이어 비비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중투하고 그냥 또 색깔이 또 무지 나는 거하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꼬구리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가격 정말 착해졌어요. 자, 이게 2촉짜리가 있고 3촉짜리가 있어요. 2촉짜리는 주로 잎이 커요. 3촉짜리는 요게 요런 거 작아요. 그래서 전 2촉짜리를 갖고 왔어요. 근데 옆에 또 요렇게 한 촉이 올라오네요. 1년에 뭐 한 촉씩 요렇게 올라옵니다요. 그래서 3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좀 뿌리가 튼실하고 요렇게 그 무리가 좀 저기 한 거는 요렇게 2촉이 올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저는 요렇게 2촉짜리를 골라왔어요. 잎이 요렇게 짱짱하고 커서요. 자, 요번에 요거 있죠. 리본분, 요 토동이 다육에서 팔고 있는 요거 10,000원이에요. 요거 2도 리본분 소자 10,000원 이럴 거야 아마. 여기다 한번 요렇게 심어 볼게요. 털었어요. 뭐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밑에다 요렇게 이제 뿌리 요렇게 해서 넣으세요. 그리고 아까 거기 남은 거에다가 제가 밭흙을 조금 더 첨가해 가지고 요렇게 배수 잘 되게 비볐어요. 자, 이거는 그 비비추는 배수만 잘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은요 정말 잘 자라요. 자, 반대로 이제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 눌러도 돼요. 여기 뿌리 없는 부분에 이 흙이 가벼운 흙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저기 살짝 이렇게 눌러줘도 되거든요. 뭐 뿌리 정리하고 말고 다 할 것도 없네요. 딱 맞아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 테두리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흙을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되고요. 여름에도 이거 다 털고 심어도요 잘 자라요. 자, 이거 이제 노지에 심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노지에도 이렇게 다 털고 심으세요. 근데 화분에 심어도요 이 화분채로 월동이 잘 돼요. 자, 요거는 흙이 가볍기 때문에 조금 요렇게 바깥에를 조금 좀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사로 이제 요렇게 복토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심어졌는데 괜찮지요? 분위기요? 자, 이렇게 해갖고 노란 무늬가 있어서 밑에 어두운 색으로 요렇게 해도 요게 또 잘 어울립니다요. 자, 요런 식으로 이 화분채로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자, 백합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요렇게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저 얻어 왔어요. 자, 요거는 돈키호테 그 아시는 분 그 매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를 사장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밑에가 여기에서도 막 뿌리가 얘는 막 나왔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심으시면 돼요. 일부러 이런 걸 또 제가 좀 골라와 봤어요. 이거 받아보시면 어머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겼지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밑에 뿌리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제거하고 요렇게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이렇게 있죠. 이 마른 뿌리 이런 거는 제거하세요. 그냥 이거 뿌리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능이 막 하거든요. 이걸 땅에 심으면은 막 이제 막 좋다고 막 나올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심는데요. 땅을 깊게 파세요. 깊게 파고서 흙을요 이만큼 묻어 주셔야 돼요. 원래 이 순이 나오기 전에는 이 구근에 중부에는 이거 구근에 한 2배 정도, 남부에는 1배 이상, 1배 반 이렇게 묻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다 이 정도 되도록 묻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요건 좀 더 많이 컸죠, 이게? 그럼 여기가 1배거든요? 1배. 중부에는 이렇게 보일동 말동 이렇게 해갖고 이 순이 나오니까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거 이제 여기 마디 이렇게 보시면 하나, 2배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중부에서는 이렇게 조금 요만큼 나오게 심으면 되고 남부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심어 주시면 돼요. 땅 파고요. 그냥 바로 심으세요. 간격 이렇게 이거 이상 이렇게 두고요. 지금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빨강하고 이게 하양인데 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0개 단위로 2만원씩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10,000원에 5개도 가능할까요? 하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문의해 보셔요. 자, 그리고 제가 큰 등심붓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등심붓꽃의 큰 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등심붓꽃이 이게 가늘잖아요. 근데 이게 잎이 굉장히 넓적넓적해요. 이러가 있어서 저도 신기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요. 흙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렇게요.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자, 요렇게 해서 털어서 그래도 붓꽃은 다 털고 심어도 괜찮아요. 요즘. 자, 이렇게. 거의 다 털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땅에 심으시고요. 또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털어갖고 밑에 배수층을 잘 깔아야 돼요. 붓꽃은. 노지에 심을 때도 배수 잘 되는 곳에 양지 쪽에 이렇게 심으셔야 되고요. 너무 그늘에 심으면 꽃이 잘 안 펴요. 우리 집에 붓꽃이 잘 안 돼요. 습도 많고 햇볕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좀 배수 잘 되는 양지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는요 밑에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밑에만 이렇게 해갖고 나란히 이렇게 해서 이제 심으실 때는 노지에 이렇게 해서 심어주세요.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자, 요런 거 미름 몰약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분갈이 후에 조금 좀 쳐주세요. 자, 궁금해 하시는 거 오늘 요렇게 궁금증 해소는 되셨는지요? 참고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